마법의 손 장영실, 지은이 김미애, 그린이 박재현, 다락원 출판. 도서관 책입니다. 내과에 가서 뚝싸움하면 놀자. 좋아, 우리가 위쪽에서 무릎 박을게. 우리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쌓아야겠다. 아이들이 자갈과 흙을 끌고 모아 둑을 쌓으며 놀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영실이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기생 아들하고는 안 놀아. 저리 가. 너는 천한 노비의 아들이잖아. 장영실은 혼자 뚝 떨어져 뚝을 쌓았어요. 영실은 풀로 돌을 엮어보고 나뭇가지를 꺾어 돌틈을 채워보았어요. 속상한 마음은 어느새 냇물을 타고 흘러내려갔어요. 어떻게 하면 뚝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소나무 가지를 끼워 넣어 쌓아볼까? 그때였어요. 위에서 쌓은 뚝이 무너져 물이 콸콸 흘러내려왔어요. 그런데 영실이가 쌓은 뚝은 한참 동안 끄떡 없었어요. 우와, 여태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 장영실이 10살이 되었어요. 장영실은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어머니의 신분을 물려받아야 했어요.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영실아, 이제 너도 엄마처럼 관가의 노비가 되어야 한다. 동네연의 노비가 된 장영실은 잠깐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어요. 고장난 물건이 눈에 띄면 뚝딱 고쳐놓곤 했어요. 하루는 아이들이 작대기를 들고 칼싸움하는 것을 보았어요. 영실은 나무를 깎아 칼을 만들어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와, 멋지다. 진짜랑 똑같아. 장영실은 틈이 날 때마다 무기창고에 들어가 갑옷을 꼼꼼하게 손질해 놓았어요. 부러진 창을 새 창으로 갈아 끼우고 칼을 날카롭게 베려 놓았어요. 모두 새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외구가 자꾸 쳐들어오니 미리미리 창과 칼을 고쳐놔야 해. 어느 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어요. 이러다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겠어.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비를 기다렸어요. 비를 내려주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뻘건 태양만 이글거릴 뿐이었어요. 이글이글. 하늘만 쳐다본다고 비가 내리지 않아. 방법을 찾아야 해. 장영실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장영실은 반짝반짝 흘러가는 냇물을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영실이는 부랴부랴 산에서 내려와 사또를 찾아갔어요. 물길을 내어 냇물을 논까지 끌어들이면 됩니다. 물이 오는 동안 바닥으로 스며들 게 아니냐. 나무로 통을 만들어서 연결하면 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물길을 만들어라. 말랐던 논으로 콸콸콸 물이 흘러들어갔어요. 가뭄을 해결하다니 참으로 대견하고 놀랐구나.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실의 손을 잡았어요. 하루는 사또가 장영실을 불렀어요. 임금께서 재주가 뛰어난 인재를 추천하라고 하셨다. 어서 한양으로 갈 채비를 하여라. 제가 감히 어떻게... 신분이 귀하고 천한 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네 재주가 특별하고 영특하여 기회가 온 것일 뿐이다. 감사합니다, 나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실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 제가 궁궐로 가게 되었어요. 장하구나, 우리 아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영실을 부둥켜 안았어요. 궁궐은 뛰어난 기술과 재주를 가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배울 것이 많아서 정말 좋구나. 장영실은 작은 물건 하나도 허투루 만드는 법이 없었어요. 뛰어난 솜씨를 인정받은 장영실은 점점 더 귀중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자네 손이 닿으면 흠잡을 데가 없단 말이야. 마법의 손이야. 세종은 궁궐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불러 모았어요. 중국 명나라에는 뛰어난 과학기술들이 많이 있소. 명나라에 가서 직접 공부를 하고 오시오. 과학이 발달해야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오. 세종대왕의 명을 받고 장영실은 명나라로 떠났어요. 자동 물시계와 천문 관측기구 만드는 방법을 배워가야겠구나. 장영실은 중국 관리를 붙잡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줄 수 없다고 했어요.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수밖에 없어. 장영실은 과학기구를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장영실은 중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시계와 달, 별을 공부했어요. 장영실은 해의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과 계절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오목한 솥이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 같다고 하여 이름을 땡땡땡땡이라고 지었어요. 앙부일구. 해시계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닐 곳에 두어라. 지금 물시계는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많다. 정확한 물시계가 필요하다. 세종대왕이 새로운 물시계를 만들라고 했어요. 장영실은 밤이나 낮이나 물시계를 연구했어요. 위에 물통과 아래 물통 높이를 그러니까 물시계가 자동으로 종을 울리려면 온통 물시계 생각뿐이었어요. 장영실은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시계를 연구했어요. 오랜 연구 끝에 정확한 물시계가 새로 완성되었어요. 이토록 뛰어난 물시계를 만들다니 놀랐구나. 물시계를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물시계가 바로 땡땡땡이에요. 자경루. 자경루는 동양 최초의 자동 물시계이지요. 쇠구슬이 움직여 종과 북을 쳐서 스르르르르 땡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장영실이 아니면 자경루를 결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자경루를 조선의 표준시계로 정했어요. 장영실은 천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큰일을 한 사람이요. 이제 천민의 신문을 없애주고 벼슬을 내리겠소. 장영실은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되옵니다. 기생의 아들에게 벼슬을 내리면 아니되옵니다.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노비 신분을 없애주고 장영실에게 벼슬을 내렸어요. 장영실은 푸른 관복을 차려입고 고향으로 떠났어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편하게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장영실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재간둥이 영실이가 왔다고? 아니, 자네가 호미를 고쳐주었던 영실이란 말인가? 동네 사람들도 기뻐 어쩔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신하들이 흰옷을 입고 궁궐뜰 앞에 모였어요. 세종대왕도 흰옷을 입고 초조한 얼굴로 하늘을 보았어요. 일식이 일어난다고 한 시각이 언제냐? 이제 곧 달이 해를 가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뒤에야 일식이 시작되었어요. 달이 해를 가려 동그란 해가 초승달 모양으로 변해갔어요. 일식 시간을 틀리게 예측한 관리는 벌을 받았어요. 조선의 하늘과 명나라의 하늘은 다르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천문학으로 우리 하늘을 보니 예측이 맞겠는가? 장영실은 안타까워 어쩔 줄 몰랐어요. 조선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어야 해. 장영실은 조선 하늘에 뜨는 해, 달,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더 열심히 살피고 꼼꼼히 기록했어요. 마침내 장영실은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과 위치, 시간을 알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기구가 땡땡땡이에요. 혼천의. 조선의 과학자들은 궁궐에 천문 관측 기구를 설치하고 밤마다 하늘을 살폈어요. 천문학에 대한 관심과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시간을 찾게 되었어요. 어느덧 장영실은 종삼품 대호군이라는 높은 벼슬까지 올랐어요. 장영실은 임금님의 가마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되었어요. 임금님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으면 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 임금님께 최고의 가마를 만들어 드려야지. 장영실은 정성을 다해 설계하고 나무를 골랐어요. 가마꾼이 가마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가마꾼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가마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법을 따르시옵소서. 임금에 대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신하들은 장영실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장영실은 벼슬을 빼앗기고 곤장을 맞는 벌을 받았어요. 가마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해보자. 장영실은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한양을 떠났어요. 한편으로는 중국 명나라로부터 장영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벌을 엄하게 내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중국의 천문과학을 응용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궁궐을 떠난 뒤 장량실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물식의 자격루, 해식의 앙부일구, 휴대용식의 현주일구, 천문 관측기구 혼천이 등 수많은 발명품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과학유산으로 남았어요. 과학기술과 발명에 대한 장량실의 열정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지요. 조선의 과학자이자 최고의 발명가 장량실. 밤하늘에 별로 남았어요. 2004년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발견한 소행성에 한국의 위대한 과학자 이름을 붙였는데 그중 하나가 장량실 별이랍니다. 우리 머리 위에서 어두운 길을 훤히 밝혀주는 장량실 별은 오늘 밤에도 반짝 빛나고 있지요. 장량실의 발명품. 하늘을 읽어주는 기구 혼천의, 해의 그림자를 이용한 시계 앙부일구,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 치구기, 스스로 소리를 내는 물시계 자격루. 끝. 마법의 손 장량실.